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이어 트럼프 한 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민주학교 그리고 시카고 하나센터 그리고 미주한인 봉사를 같이 하고 있는 공동으로 이민자들이 단속되거나 그리고 이제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자료 그리고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저희 미교협의 그 코디네이터인 정상현 코디네이터님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반이민 뭐 행정명령이 뭐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르고 막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따라왔는데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서류 미비자뿐만 아니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학생 비자를 가진 소지자, 그 다음에 취업 비자를 가진 H 비자를 가진 분들, 심지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뭐 행정명령이 정식으로 발표되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하여간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족학교 LA에 시카고의 하나센터, 버지니아의 나카색에 오늘 세 군데서 같은 날 지금 전부 미디어 컨퍼런스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단체가 이게 트럼프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한라인을 소개하고자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한라인은 전화번호 여기 있고요. 여기 844-500-3220번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제 말씀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이 전화번호 보시면 제 핸드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지금 한라인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24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은 콜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 감당하고 있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미디어 여러분들이 이 번호 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어려운 공경에 빠지신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자, 근데 저희들이 이제 단순히 한라인만 하는 게 아니고 한라인에 따른 대응책을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돼서 어떤 추방에 대한 그런 거나 체포나 구금이 됐을 경우 이분들이 대책이 없이 갑자기 하면은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세 단체에서 여기 변호사 그룹, 서너 명 단체당 변호사 그룹, 그 다음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인 혼란을 조금 컴다운 시켜주고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멘탈 헬퍼라고 그러는데 그 그룹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제가 했어요. 변호사 4분, 4분이 참여해 주셨고 멘털로 7분 정도 지금 참여하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늘려서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울 수 있게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미디어로 이렇게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전화번호나 이런 게 홍보가 생업이 바쁘셔서 못 들으셔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한라인하고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번에는 좀 찾아가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홍보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나 성당이나 어떤 동문회 같은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한라인 대응 카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인물 만들어서 저희들이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여러분들이 번호 잘 좀 홍보하셔가지고 LA에 계시고 공경에 빠지신 분들 그런 분들 저희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 변호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분들이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사업체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케이스별 몇 프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재량권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봉사한다는 개념을 넣으시고 개인적으로 왔을 때보다는 저렴하게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상품 가격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또 법에 저촉된대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민법 맵 30% TC한다. 이런 거는 또 변호사 그 규칙 안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개념을 하고 또 제가 만약에 해당이 되면 선업은 있으니까 찾아가면서 일일이 상담해서 초이스 하실 수 있고 근데 그동안 이제 부금되시고 그러면 당황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좀 돕고 있어야죠. 그분들이 그 변호사를 제대로 수임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근데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봉사 개념을 넣으셨어요. 그분들이. 어그리 하신 분들만 저희들이 같이 리스트에 넣습니다. 근데 봉사 개념이라는 게 그럼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무료까지는 저희들도 했지만 곤란한 거예요. 중간에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연결하는데 네. 기본 수임보다는 싸다. 저렴하게. 근데 몇 프로다 이렇게 케이스가 워낙 틀리니까 그렇게 딱 정해주시기는 좀 곤란하시다. 기본적인 상담 이렇게 맨 처음 초기 상담은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실제 수임했을 때, 하는 거죠. 예, 수임 했을 때 이제 워낙 개인분들이 상황들이 다 틀려버리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변호사 그룹들하고 또 하시면 더 이제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나오거나 하면 저희 단체 이름도 있으니까 다시 또 스터디하는 부분이 그 부분은 계속 찾아갈 겁니다. 아까 전에 세 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단체 세 개가 되는 거죠? 여기 민족학교, LA의 시카고의 하나센터, 버지니아의 낙하색, 미교역. 오늘 동시에 지금 다 했어요. 저희들이 시차가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까 영주권자들도 불안해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불안해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우인 건지 어떻게 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크게 불안하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요즘 전화 문의가 많이 와요. 사실 영주권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는 안 밝히시지만 제가 DUI가 옛날에 있었는데 내가 한국에 볼 일이 있어 나가는데 어쩌겠냐고 물어보면 사실 답을 못 줘요. 그 부분은. 근데 그분이 만약 한국 가서 오래 좀 계시는데 어떤 여기서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행정명령이 떨어질까봐 무서운 거죠. 지금 상태는 괜찮은데 만약에 한국에서 일 보고 한 2달 일 보고 계신 사이에 요즘 하도 돌발적으로 막 행정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두려우신 거죠. 그분들이. 그럼 지금 평균적으로 전화가 10통 정도 온다고 봤을 때 그 중에 요즘 좀 많이 전화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몇 통이나 그렇게 많이 오나요? 전화가? 저희들 지금 한라인은 많이 홍보가 안 돼서 하루에 한 2-3통 오고요. 근데 사실 지금은 급박한 상황은 아니에요. 한라인은 옛날에 썼던 거는 이렇게 해서 라디오 방송 듣고 그냥 번호만 따가지고 하시는 근데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10통이다 그러면 영주권자 하시는 분이 한 3-5통 돼요. 내가 밖에 나갈 일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언다큐멘트 서류 미비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전화가 없어요. 발표될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당장 나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주권자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 비자이신 분들, 성인이면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한 2-3통 와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전화하고 계시지만 이 한라인의 지금 대상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내 문 앞에 지금 인국에서 나와 있고 오분 두드리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상황은 기다렸다가 메시지 남기시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급박한 경우. 그리고 내가 이미 인국에 고봉돼서 지금 구치소에 와 있다. 그리고 아직 변호사도 만나게 못 해줬다. 전화는 이제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변호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상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런 긴박한 경우에 전락해서 바로 이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요. 아직은 이제 그런 급한 게
없어서 이제 좀 덜 급한 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민국에 구금됐을 경우에 기본적인 정보가 없을 때 선행비자 이민자가 또는 심지어는 이제 합법적인 신분 이민자도 이민의 본인 스스로 이제 위험을 자초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전형적인 경우가 이제 그 이민국이 좀 연기를 하는 거죠. 이민국 직원이. 그래서 이민국 직원이 딱 이제 구금소에 갖다 놓고 여기서 나도 지금 퇴근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사인하세요. 저 가야 되니까. 마치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종이를 주면서 그리고 그 종이 너머로 제가 서류인지한 걸 인정하고 스스로 뭐 자진 출국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리 변호사가 지켜줄 수 있어도 그런 거를 서명한 상황에서는 이제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몇 표 따면 당장 그거부터 사인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했을 건데 이제 구금당해서 이민국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교육 그리고 이제 한라인 운영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인이나 이런 거 예. 제가 그 이민 변호사들 저희들 그룹 만들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해요가 실제적으로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막상 하면 영어도 잘 모르죠. 또 워낙 또 긴박하게 벌어진 상황이라 본인이 당황한 상태라 그냥 넘어가기가 쉽대요. 대부분이. 그냥 사인하세요. 그러면 빨리 그냥 사인하는데 그 서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돼서 자기 핸드폰 하면 한라인 이용하면 아무 소리나 사인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문 밖에 이민국에서 자기 체포로 왔다고 했을 때 영장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하면서 조금 시간을 벌어주고 컴다운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저기 대응하는 입장에서 뭐랄까 저기 합리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게 대응하면 충분히 시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추방 절차 재판을 가서도 이길 확률도 있고 근데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 다 해버리면 거의 대부분 뭐 변호사가 손쓰려고 해도 그때는 늦은 거죠. 자기가 사인해버렸기 때문에. 통화는 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왔다 그러면 자기 핸드폰 있잖아요. 이 전화번호를 알면 제가 받잖아요. 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을 제가 해드리고 예를 들어 영어가 좀 어눌하면 뭐 예를 들어서 문을 열어줘 버렸다 그러면 묵비권 행사하십시오고 뭐 저기 이민국 직원한테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포해서 갔다 하더라도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그분한테 저희들이 일러주면 그 시간에 이제 변호사를 데리고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재차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직장에 닥쳤다 그러면 당황해서 대처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라인을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지금 이렇게 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지금 이민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에 드림 방송을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신데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튜브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 새로운 행정명령 나오면 업데이트 하는데 그래서 그 12월부터 2016년 12월부터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 지식, 그러니까 구금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집에 이민국 직원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나의 기본적인 권리는 무엇이고 어떤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 가지 이제 이민 소식, 뭐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소식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드립니다. 여기 좀 원초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걱정이 많고 우려가 많은 거는 사실인데 예.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라인을 그러니까 이 지금 긴급 대응 한라인은 체포가 되는 순간이나 아니면 체포가 되거나 아니면 체포가 되기 전에 그런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예.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나 한인이나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그런 아직까지 그런 일이 그런 체포가 지금 막 저기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저기 소식은 접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준비할 정도로 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지 지금 사실 그게 좀 더 의아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이민 단속은 있어 왔고요. 제일 전형적인 게
국경에 가까운 고속도로에서 이제 저기 로드블럭을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건물을 하는 거. 그리고 저기 일자리 단속. 그래서 직장에 대규모로 단속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있어 왔고 2012년 추방 그 유해 명령 이후로 좀 뜸해졌습니다. 주로 이제 범죄 기록에 집중이 되었었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단속이 있어 왔기 때문에 대규모는 아니지만 항상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더 정확하게 느껴서 네. 한라인을 설치할 만큼 그러니까 예전에 있어 왔던 건 있어 왔던 거잖아요. 네. 그때는 한라인 설치 안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설치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 지금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뭐 사실 여기 인권 그 이민 그 단체 변호사 단체들에서 옛날부터 한라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거의 사용을 안 했죠. 왜냐하면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워낙 뜸하게 있었던 일이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8년 동안 민주당 정권 때는 상당히 이민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같이 어전하게 급하게 일어난 일이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언다큐멘트 서류 미비자 중에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하겠다. 그럼 벌써 숫자가 200만, 300만 막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500만이라고 얘기도 하고 영주권자 뭐 그런 범죄 기록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는 숫자가 뭐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워낙 많게 된 거고 그래서 언제 뭐 2월에 떨어질지 3월에 떨어질지 가까이 온 것 같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걸 대비를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는 막상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나면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리 행정명령이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아마 그런 행정명령, 어떤 행정명령이 그 트럼프 정부하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자꾸 내릴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한인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범죄를 있는 저기 서류민 비자들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 그런 행정명이 떨어질 경우 그런 위협에 있는 저기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저기 좀 그런 대략적인 통계 자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느 정도가 범죄 한인 한인 서류민 비자 전국적으로 한 24만 명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거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조사는 된 게 없지만 일단 다카를 전제로 보자면요. 다카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 범죄 기록 있는 사람은 신청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인들 경우에 제일 건이 많았던 거는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는 다 이제 신청을 못했고 그리고 사실 음주운전은 추방에 사유될 수 있는 그 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제일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일단 이제 범죄라고 해서 범죄를 사람들이 많이 저지른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게 꼬투리 잡혀서 이제 그 추방에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언다큐멘트인 사람을 1,100만, 1,200만인데 일단 보수적으로 추방 안에 지금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는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200~300만 하면 한 25%, 30%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인 이제 퍼센테이지로 저희들이 계산하는 거죠. 한인 하면 뭐 20만이 서류 미비로 이렇게 20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만 정도 그랬을 때 20% 정도면은 한 4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일단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범죄라는 그게 무슨 크게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가 아니고 생활형이 많이 있어요. 띠회 같으면 저희들 문화상으로 범죄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추방 이후에 굉장히 큰 범죄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간과되기 때문에 의외로 뭐 그래도 저희들이 하면 뭐 한 3만, 4만이 이렇게 가시권에 언다큐멘트인 사람, 서류 미비자인 사람 중에 한 3, 4만이 여기에 가시권 안에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한인타운으로 거꾸로 또 좁혀봐요. LA 한인타운으로. 그러면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한 5만 정도 이상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LA 주변에 많이 서류 미비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생활하시기도 좋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뭐 20% 하면 벌써 10,000명 정도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10,000명 정도가 이 근처에서 밀집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이제 심각해진 거죠.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DUI도 없고 자기가 서류 미비자이긴 한데 뭐 범죄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불안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찌됐든 서류 미비 상태로 해서 이민세관국에 어떤 식으로 해서 아이가 뭐 길에서 어쨌든 잡혔다. 그러면 행정명령의 내용과 이민국 감독의 정확히 나눕니다. 이제 보통 같으면 재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없다면 사법부 이제 판사가 그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정식 재판한다. 일단은 그거는 체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추방하겠다는 얘기는 이런 범죄가 있는 사람을 트럼프 정부가 추방을 하겠다.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부검하고 체포하고 하는 거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민세관국이 급습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뭐 5명이 어떻게 해당됐다. 근데 거기에는 DUI는 어떤 범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5명은 다 데리고 가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지금까지 한라인 개설하신 이후로 전화 들어온 것 중에서 추방에 가까운 정말 위급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케이스 같은 거 있었던 게 있으시면 좀 지금은 그렇게 긴급한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정책이 바뀌고 나서 이제 그때 가서 대응을 준비하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치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한인분들은 모두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걱정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번호는 알고 있자 이런 이제 정도의 관심을 가지면은 무슨 일 당했을 때도 예를 들면은 아니 뭐 시민권자라도 불신검을 당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바로 시민권자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 당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나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본적인 권리 그 정보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계속 아까 뭐 묵비권 행사라든가 그런 말씀 계속 하셨는데요. 사실 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적인 대응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좀 팁이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누가 등이 닥쳤는데 뭐 진짜 영어가 뭐 서투르다든가 뭐 영어가 돼도 만약에 그 상황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 한 몇 가지, 한 3가지나 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네, 그 부분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인쇄물에 그걸 해가지고 홍보를 할 거예요, 같이. 근데 일단 저희들이 2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지갑 사이즈 조그맣게 명함 사이즈에서 소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영어가 거기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넣을 거예요. 근데 문장 딱 3개 들어가요. 근데 영어가 안 되시면 그거 보여주면 되거든요. 나 이렇게 하겠다면 거기에 첫 번째 묵비권 행사하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구금되면 내가 변호사 선임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서류라도 내가 인지를 못하니까 변호사 협의하에 사인하겠다. 강요하지 말아라. 이거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내가 범죄 기록이 있어서 나를 타겟으로 이민세관국에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대응 방법이 뭐 물론 이제 인쇄물 또 드리겠지만 이제 저희들 인쇄 들어갔으니까요. 문 열지 말고 그 다음에 문틈으로 영장 확인하고 체포 영장이 있는지 판사가 사인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맞는지 주소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절대 문은 열어주지 말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나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문 열면 대응하기 힘드니까 열어주지 말고 변호사 협의하에 내가 출두하겠다. 이러면 충분히 이제 자기가 시간도 볼 수 있고 또 정식적으로 대응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저희들 연락해서 한라인 연락해서 수배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가장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미디어 컨퍼런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번호 알려서 자기 핸드폰에 뭐 긴급한 거로 메모해 놓으면 꼭 굳이 안 해오셔도 그거 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타겟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민국 이상하다. 꼭 이민국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어도 이거 번호 활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거기도 똑같이거든요. 대응하는 방법은. 그냥 뭐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막
주절주절 해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굉장히 불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무슨 서류였는데 너 사인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 제 인정한다는 서류인데 모르고 그냥 사인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똑같은 대응 방법이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앞서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유인물은 언제부터 배포하실 예정이죠? 뭐 이번 주 말 정도 나오니까 다음 주 정도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다니면서 조금 뿌리려고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이 워낙 한정돼 있으니까 생활하느라고 바쁘시고 교회 같은 찾아다니면서 유인물 좀 나눠드리고 지갑카드, 명함카드는 어전트한 거 지갑에 좀 넣어갖고 다니시라고 그래서 뿌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미교협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직접 인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kaset.org로 가시면은 거기서 인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인쇄해서 쓰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으면 할아버지 요거 전화 한번 걸어보시면 이제 저한테 떨어지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그렇게 하고 가시면 좀 버지니아나 시카고도 지금 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한번 이 번호 걸어보시면 저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확인하시고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을 마치고요. 개별 인터뷰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누가 전화할래? 뭐 보시고 가면은 아무래도 쓰시는데 했으니까 뭐 좀 하잖아요. 되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